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복TV 네 번째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과 같이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제는 이번 지방선거 누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실 이 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옷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쵸. 네, 저희가 지방선거 네. 관련된 정보도 취합해야고, 분석도 해야 되고, 맨날 이제 뭐 출연돼야 되고. 예, 일타 강사 이광호입니다. 6월 1일까지 여러분들 내내 볼 테니까요. 제 일타 강사 이처장 말고 다른 이유로 한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이 저희 둘만 찍는 게 아닌데 저희 둘이 많이 찍네요. 계속 이렇게 찍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뤄볼 텐데 이제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각 당의 주자들이 결정되는 과정이 지금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 인천시장과 지자체장을 다뤄볼 텐데 먼저 인천시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지난 이제 3회, 4회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안상수 시장이 됐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시장,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 그 다음에 박남춘 시장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을 보면 이번 대선을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지만 인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놓고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여론들이 만들어지냐면 그래도 한 2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연속성이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식 사회도 굉장히 필요도가 높은 게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선을 할지 이번에 또 바뀔지 네. 이런 어떤 관망했던 초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펜 3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파란 펜, 빨간 펜, 노란 펜이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지지율대로 이게 펜 높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파란 거는 민주당, 빨간 거는 국민의힘, 이 노란 거는 정의당 이렇게 세 개인데요. 3파전입니다. 3파전. 예. 이번 지방선거 특히 이제 인천시장 선거는 대선 이후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초접전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초접전의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정의당이 얼마나 득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예측도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마다 최근 여론조사가 좀 다르긴 한데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기도 하고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기도 하고 그리고 정의당은 7% 8%까지 얻는 곳이 있고 한 3-4% 얻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다른 지방선거의 시장선거보다도 더 초박빙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고 심지어는 아마 당락이 5,000표 내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어서 네. 제가 그 얘기를 꼼꼼히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정도면 5,000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렇죠. 저희가 캐스팅 보트가 우리가 출마해가지고 이게 캐스팅 부대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봤는데 이게 네. 돈 문제가 걸려서 돈 문제 걸려서 그거는 뭐 이게 욕심을 네. 안 낼까 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3월에 있었던 이제 2파전으로 할 때의 어떤 그 여론조사는 약간 민주당이 앞서는 것들도 있었는데 3파전으로 되게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여론조사한 경우에서는 좀 차이가 유정부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이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권 단위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야권 단위 후보 가능성은 저는 제로로 봅니다. 제로에 가깝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제로에 가깝다. 여기 또 하나의 저희가 이제 돗자리를 이번에 깔아본다면 제로다. 네. 야권 단위라는 제로다. 그리고 정의당은 어느 독자로서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예전에 이제 2010년도에 야권 단위라 논의 있을 때는 한 5-6개월 전부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논의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3파전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후보는 민주당은 박남춘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이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사람이 유정복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이정미 후보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25일 정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 생각이고 국민의힘도 다음 주 초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26일, 27일 이때쯤부터
새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5월달 한 달 동안은 이 시장 후보들 간에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예전처럼 뭐 2010년도에는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선거의 가름이었고 그다음도 이제 그다음 선거도 이제 부채 인천시 부채에 대한 게 누구한테 책임이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역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날 만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없다. 네,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각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했었던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이렇게만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혹시 뭐 그래도 선거 때 쟁점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좀 있을지. 가장 큰 쟁점으로 예측되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매립지 유정복 시장 시절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해줬던 4자 합의가 있었거든요. 이 4자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시민단체든 유정복 시장 때 했던 합의 자체가 부실합의였다. 연장을 해주는 근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민주당이 이제 박남춘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2025년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행정 절차를 쭉 밟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환경 정책들, 쓰레기 매립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정책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개발 공약들인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다 선거 때 나오는 공약들이 우리 이런 거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발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혹하게 만든 것 이상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팩트 체크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정책 선거,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정책 대결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분들도 어떤 그런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역할도 해야죠.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각 후보들이 내는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검증도 하고요. 참 거짓이라는 얘기를 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이 또 만에 또 방을 사야 되고 집을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쫓겨나겠구만 이거. 네, 시장 선거 이 정도로 살펴봤고 기초단체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현재는 뭐 대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화를 제외하고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공천을. 그래서 어떤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인천은 북부벨트 지역은 주로 이제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있었던 지역고, 남서부 지역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의 단체장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2018년 선거 때 촛불 이후에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휩쓸었죠? 다 파래졌어요. 다 파래져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떻게 바뀔 건지 유지할 건지 가장 관건이었는데 예상대로 대선 결과를 보니 예전대로 북부벨트는 민주 지역에 이제 파란색이 많아지고 이제 남서부 지역은 이제 빨간색이 많아진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구 지역, 부평 지역, 계양 지역, 남동 지역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텃밭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경합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서부 지역은 이제 그나마 좀 이게 치열하더라도 좀 덜 치열한 이런 경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 구청장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이 있어요. 서구랑 남동구가 그렇죠? 탈락했습니다. 남동구가 서구 탈락했는데 서구는 그 전에 이제 그 기소유예 사건 받았던 문제가 있었고 남동구는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경찰의 뇌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가 컷오프되는 거에 결정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의원님들 2명이 탈락을 했고요. 현직 구청장 중에 2명이 탈락했고 현직 구청장이 단수 공천된 지역이 있어요. 연수구의 이제 권한석 구청장하고 옹진군의 장정민 군수 이렇게 두 분이 이제 현직 단체장 중에 이제 민주당 소속에서는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구청장이나 군수 후보가 나와야 그렇죠.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네, 그런 단수 공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평, 미추홀, 중구, 동구는 현직 구청장과 새로운 도전자들의 이제 경합을 이제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계양구가 좀 특이한데요. 네. 계양구는 현직 구청장의 삼선 금지에 따라서 출마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다수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에 돌입했는데 손민호 후보, 이용범 후보, 윤한 후보 이렇게 세 후보가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을 지역이 이제 계양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민호 후보가 한 지역을 대표해서 나왔고 이제 이용범, 윤한 후보가 또 다른 한 지역을 대표해서 두 분이 나왔는데 요 예측을 좀 한 얘기를 들어보니 당원의 한 지역을 대표하는 게 나을 때 손민호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냐 이렇게 그렇군요. 좀 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계양은 이게 이제 경선이 중요한 거는 계양은 계양은 경선이 돼서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결정된다. 당선이 유력하죠. 당선이 100%. 아, 100%입니까? 저희가 또 깔아요? 네, 돗자리 깔고 예측해 보건데 100%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제 속속 이제 공천 신청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경선을 네. 치를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한번 예측을 해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선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선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박빙의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박빙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돗자리 한번 다시 한번 깔아보면 저는 지금 3파전이긴 하지만은 뭐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이제 단위로도 뭐를 만드냐 안 만드냐 상관없이 네. 일단은 초박빙일 거다라고 초박빙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리턴 매치 성격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정국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리턴 매치 성격이 많기 때문에 리턴 매치의 정책 대결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대결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저희가 뭐 누가 당선될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아직 뭐 국민의힘도 후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고 저희가 돌리나요? 그럼요. 네. 돌려야죠. 저희는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렇게 그렇죠. 당당을 결정할 수 있는 한 5천 명은 모을 수 있으니 그렇죠. 네, 저희가 5천 명하고 같이 한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도 신뢰도가 높은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 그걸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박빙의 선거가 되면 지난 선거처럼 어느 한 당이 휩쓰는 그런 결과는 저도 나오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유권자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